당신의 이름, 직업, 과거 모두를 버리고 단 하나의 목표를 위해 살아가는 산우. 1977년 한 남자가 경찰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런던의 거대한 범죄 조직에 잠입했습니다. 무려 2년 동안. 그의 정체는 기자가 아닌 기자 행세를 한 경찰이었고 그가 파고든 조직은 마약, 무기, 살인까지 거래하던 범죄의 중심이었죠. 진짜 위험은 그가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받아들여질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이 실화는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바꿔버린 기록입니다. 런던 북부 1977년 6월 17일. 그날 밤 파머스 그린역 근처의 주택가에서 한 남성이 습격당해 숨졌습니다. 이름은 도널드 맥킨타이어. 하지만 이 사건은 단순한 강도도 원한 관계의 살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기자가 아니라 기자 행세를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은 이후 영국 범죄사의 길이 남을 잠입 취재 사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평범한 경찰관이자 아일랜드 출신의 젊은 남자 존 도건이 진짜 이름과 직업을 숨기고 런던 암흑가에 잠입하며 시작됩니다. 그가 몸담게 된 곳은 더크루 폭력과 마약, 무기 밀매, 살인 청부까지 서슴지 않던 범죄 조직이었고 존 도건은 이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경찰 신분을 완전히 지워버린 채 오로지 빈센트라는 이름으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이 수사는 오퍼레이션 오렌지라 불렸습니다. 도건은 언론에 비밀리에 범죄 조직에 잠입한 기자로 소개되었지만 사실 그는 경찰이 직접 투입한 언더커버 수사관이었어요. 그는 조직의 가장 깊은 내부로 들어가게 되고 마침내 폴이라는 남자 더 크루의 수장과도 가까운 사이가 됩니다. 폴은 냉혹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인물이었고 누구도 쉽게 다가갈 수 없었죠. 하지만 빈센트라는 가짜 이름을 달고 끈질기게 접근한 도건은 점점 그의 신임을 얻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건은 조직원들과 함께 한 유흥업소에 들르게 됩니다. 그곳에서 더 크루는 계획된 범죄를 실행에 옮깁니다. 목표는 돈 많은 사업가로 알려진 한 남성을 상대로 한 공갈과 협박. 도건은 현장을 목격하며 경찰 내부에 정보를 넘기기 시작합니다. 그가 보고한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더 크루는 런던 전역에 폭력배들을 파견해 보호비를 갈취했고 무기를 밀반입하고 암시장에 흘리는 조직적인 유통망을 가지고 있었으며 필요할 땐 경찰 내부 인맥을 동원해 증거를 지우거나 수사를 방해했습니다. 무려 2년 동안 도건은 이들과 어울리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는 수없이 위기를 넘겼고 언제 발각될지 모르는 불안 속에서 단 하루도 편히 잠들 수 없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도건은 빈센트라는 가짜 정체성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경찰 신분도 가족도 본명도 모두 잊고 오직 조직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그들처럼 말하고 행동하며 지내야 했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단 하루도 생존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가 잠입한 조직 더 크루는 단순한 갱단이 아니었습니다. 런던 전역을 거미줄처럼 얽어싼 조직적인 범죄 네트워크였고 폭력은 기본이고 돈 세탁과 마약, 총기 거래, 살인 청부까지 맡는 거대한 범죄 기계였습니다. 이 조직의 중심에는 폴이라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냉철하고 무자비하며 사람을 겉으로는 웃으며 맞이하지만 언제든지 배신자를 처리할 준비가 돼 있는 그런 인물이었죠. 폴은 처음에는 도건을 경계했습니다. 누구라도 그렇겠죠. 런던 암흑가에 낯선 남자가 나타나 조직의 인맥을 조금씩 파고드는 모습은 아무리 포장해도 수상할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도건은 시간을 들여 천천히 아주 신중하게 자신의 가짜 캐릭터를 구축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아일랜드 출신의 떠돌이로 소개하며 돈과 기회를 쫓아 런던에 흘러들어온 인물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그는 조직의 허드렛 일부터 시작했어요. 가짜 신분증을 전달하고 돈이 담긴 가방을 특정 장소에 두고 오는 일, 조직의 차량을 세차하고 감시 카메라 위치를 파악하는 일까지. 말 그대로 조직의 말단 부품처럼 움직이며 신뢰를 쌓기 시작한 거죠. 그러던 중 그는 한 유흥업소에서 중요한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폴을 포함한 조직 핵심 인물들이 한 사업가를 불러내 협박을 시작한 겁니다. 이들은 그 남자의 사업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식으로 위협하며 우리가 도와줄 수 있다는 명목으로 그에게 보호비를 요구했습니다. 도건은 이 현장을 지켜보면서
이 조직이 단순한 무력만으로 굴러가는 게 아니라 위협, 심리전, 그리고 제도 바깥의 협상술로 움직이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도건은 이 모든 내용을 극비리에 경찰 내부에 보고했습니다. 그는 암호화된 무전으로 특정 장소에 자료를 남겨두는 방식으로 정보를 전달했죠. 수사팀은 그의 정보 덕분에 더 크루의 활동 영역과 범죄 형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고 수사가 본격화됩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도건의 심리 상태는 점점 위태로워집니다. 이중생활은 그에게 극심한 스트레스를 안겼고 조직 내부에서 우연히 마주치는 폭력의 순간들, 실제 구타 장면, 마약 거래 현장, 자살 협박을 받는 협력자들을 매일같이 목격하며 감정적으로 무너져 갔어요. 특히 어떤 날은 조직원 중 한 명이 도건에게 묻습니다. 너 왜 이렇게 조용하냐? 감시하는 거 아니지? 그 말 한마디에 도건은 심장이 얼어붙는 기분을 느꼈고 그날 밤 잠도 이루지 못했다고 합니다. 도건이 더 크루 내부에서 신뢰를 얻기 시작하면서 그는 점점 더 민감하고 위험한 일에 관여하게 됩니다. 처음엔 단순한 전달자, 심부름꾼이었지만 이제는 논의의 대상이자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사람으로 여겨지게 된 거죠. 어느 날 조직은 도건에게 중요한 임무를 줍니다. 그건 바로 무기 거래 중개. 조직은 크로아티아에서 들여온 불법 총기류를 런던 전역의 범죄자들에게 흘려보내려 했고 이 과정에서 도건에게 중간자를 소개해주며 거래를 맡기려 했습니다. 도건은 자신이 들고 있는 그 총이 언젠가 무고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다는 사실에 혼란을 느꼈지만 동시에 수사상 이건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걸 직감합니다. 그래서 그는 거래의 세부 정보를 몰래 기록하고 전달받은 총기의 번호와 사양, 거래 금액 등을 모두 암호화된 방식으로 수사팀에 넘기게 됩니다. 이 정보는 이후 오퍼레이션 오렌지의 수사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어요. 하지만 이때부터 조직은 조금씩 의심을 품기 시작합니다. 특히 폴은 도건을 따로 불러 묻습니다. 너 전에 그 친구랑은 연락 끊었지? 걔 경찰이랑 연결돼 있었단 말이 있어. 그 친구란 도건이 일부러 만들어낸 허구의 인물, 즉 가상의 과거 이력 속 동료였는데 이제 그 설정이 오히려 자신에게 덫처럼 돌아오고 있었던 겁니다. 도건은 침착하게 대응했지만 그 이후부터 조직 내에서 그의 뒤를 살피는 듯한 움직임이 감지됩니다. 누군가는 그를 감시했고 누군가는 몰래 그의 방을 뒤졌으며 한 번은 조직원 중 하나가 그의 물건을 만지다 수첩 속 메모를 흘려보기도 했습니다. 이 무렵 도건은 극도의 긴장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경찰 쪽에서는 지금 철수해도 된다는 메시지를 보냈지만 그는 거절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폴이 직접 지시하는 청부살해 계획이 곧 실행에 옮겨질 예정이라는 정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계획이 시작됩니다. 폴은 조직의 이익을 위협할 수 있는 한 증인을 처리하려 했고 도건에게 간접적으로 그 임무에 대한 정보 수집을 맡깁니다. 그건 명백한 살인교사였고 도건은 이 순간이 자신이 들어온 이후 수사 전체를 종결시킬 수 있는 결정적 장면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문제는 조직이 이제 도건에게도 그 실행을 맡기려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조직은 도건에게 말합니다. 너 요즘 우리랑 오래 있었잖아. 진짜로 믿을 수 있는지 한번 봐야겠어. 그들이 말하는 믿음의 증명 그건 곧 살인 명령이었습니다. 대상은 한 명의 증인. 그는 런던 남부에서 열리는 재판에 출석할 예정이었고 만약 법정에서 입을 열게 되면 더 크루 전체가 무너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문제를 아주 조용히 처리하려 했고 그것을 새로 들어온 빈센트에게 맡기려 했던 거죠. 도건은 속으로 외쳤습니다. 이건 끝이다. 더는 물러설 곳이 없다. 그는 즉시 이 정보를 경찰 측에 전달합니다. 이제 수사본부도 전면 대응에 나서기로 결정합니다. 재판 예정일을 앞두고 경찰은 해당 증인을 보호조치 하에 긴급 대피시키고 동시에 도건이 넘긴 정보를 바탕으로 더 크루 전원 검거 작전에 돌입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도건이 여전히 조직의 한가운데 있다는 거였죠. 그가 경찰이라는 사실이 들키는 순간 수사도 작전도 그의 생명도 모두 끝장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79년 10월의 어느 밤
폴과 조직원들이 한 장소에 모두 모였습니다. 도건은 그날 현장에 나가는 척하면서 일부러 GPS 추적 장치를 몸에 부착하고 경찰 작전팀이 인근에 매복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었습니다. 오후 11시경 건물 안에서 회의가 시작됐고 도건은 마지막으로 폴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그 사람을 죽이는 수밖에 없을까요? 폴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빈센트, 우린 선택의 여지가 없는 사람들이야. 넌 이해할 거라고 믿어. 바로 그 순간 경찰 특수기동대가 건물을 포위하고 일제히 진입합니다. 조직원들은 놀라 도망치려 했고 일부는 총기를 꺼내려 했지만 모두 제압당했고 그 자리에서 폴도 체포됩니다. 그리고 도건 역시 함께 체포되는 척하며 끌려 나옵니다. 그의 정체를 아는 사람은 극소수였고 그의 안전을 위해 체포된 조직원 중 한 명처럼 보이도록 위장해 탈출한 거였어요. 그날 밤 이후 빈센트는 영원히 사라졌고 존 도건은 오직 경찰 내부에서만 존재하는 전설이 됩니다. 오퍼레이션 오렌지는 공식적으로 1979년 말에 종료됩니다. 도건의 증언과 정보 덕분에 더 크루 조직원 30여 명이 기소되었고 그중 핵심 인물 다수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특히 폴은 살인교사, 무기밀수, 조직적 협박 등 17개 혐의가 인정됐고 도건이 넘긴 녹음과 문서, 현장 증거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언론은 열광했습니다. 한 남자의 용기가 거대한 범죄 조직을 무너뜨렸다. 영국 경찰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잠입 수사. 이런 수식어들이 쏟아졌지만 정작 그 중심에 있었던 도건은 세상에서 사라져야 했습니다. 그는 신변 보호를 위해 다른 이름, 다른 직업, 다른 도시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고 실제로도 몇 번의 신분 재설정과 이사를 반복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가 위험을 무릅쓰고 잠입했던 그날부터 존 도건이라는 본래 이름으로 세상에 존재할 수 없는 삶이 시작된 거죠. 가장 힘들었던 건 스스로에게 솔직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가족에게도 친구에게도 진실을 말할 수 없었고 그가 겪은 충격과 고통, 수많은 밤의 악몽은 오직 자신만의 것이었습니다. 수년 후 그가 비공개 인터뷰에서 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두 개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는 빈센트라는 이름의 거짓된 삶, 다른 하나는 그걸 끝낸 뒤에도 진실을 말할 수 없는 또 다른 거짓된 삶이죠. 그리고 이 사건은 단지 한 경찰의 희생만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이 수사는 영국 전역에 잠입 수사관 제도의 윤리적 기준을 다시 세우게 만들었고 수사기관 내부에서 심리적 후유증 케어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인식도 처음 생겨났습니다. 존 도건은 단 한 번 아무도 몰래 세상에 등장해 거대한 범죄를 무너뜨리고 다시 아무도 모르게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어쩌면 또 다른 도건이 어딘가에서 다른 이름으로 또 다른 어둠 속에 들어가고 있을지도 모르죠. 사건은 끝났지만 그 남자의 삶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밝혔다는 이유로 그는 다시는 자신의 이름으로 살 수 없게 되었죠. 모두가 영웅이라 불렀지만 정작 그는 존재조차 부정된 채 살아가야 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또 다른 빈센트가 어딘가에서 어둠 속을 걷고 있지는 않을까요?